이 구조를 모르시면은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어떻게 홈페이지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있는 사업가 커뮤니티에서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어떤 대표님 한 분을 배웠습니다.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셨는데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홈페이지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있어 보이려고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브랜딩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있어 보이려고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구조를 알고 있으면은 있어 보이려고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홈페이지로 돈을 벌고 싶다. 홈페이지를 돈 버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돈 버는 구조를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영상 시작에 잠깐 보여드렸던 구조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조가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가지고 있을 때 온라인으로 제대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사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물건을 사는 과정은 내가 진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걸 사야지 하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려는 욕구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광고나 SNS에 노출이 돼서 그 물건의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연유입, 광고, 검색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연유입은 이제 SNS나 광고예요. 이게 요즘에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쉬운 것은 의도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니까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 검색을 통해서 물건을 검색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텀블러를 산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에 뭐 친환경 텀블러, 뭐 여자 텀블러, 뭐 스타벅스 텀블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겠죠. 검색을 하면은 이제 가장 상위 노출되어 있는 상품이 검색 결과로 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이 올라가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거고,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 텀블러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쿠팡이나 뭐 다른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겠죠. 그 다음에는 광고입니다. 광고는 뭐 너무 많죠.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광고도 있고, 여러분들이 각종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광고 배너 같은 것들이 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광고입니다. 그런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랜딩 페이지에 접속하게 됩니다. 보통 광고를 돌릴 때 랜딩 페이지를 많이 사용하죠. 홈페이지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광고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광고가 아니라 또 하나, 자연유입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SNS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고 그게 너무 좋아서 관심이 생겼어.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접속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랜딩 페이지에 접속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랑 랜딩 페이지는 다시 홈페이지로 이루어지고 이 모임을 구매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의 종류는 의도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 사람, 광고를 통해서 온 사람, 그리고 자연유입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요즘에는 이게 가장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통해서 내 상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내 상품과 서비스의 본질이 있고 깊이가 있으면 바로 광고를 돌려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지만, 그리고 자본이 있으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보통 컨텐츠의 질이나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유입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돈 버는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설명드렸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입장,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 구조를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홈페이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쉽게 홈페이지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예로 들면은 전 홈페이지 제작이 서비스이죠. 뭐 제작 이외에도 저는 트위터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서비스는 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서비스는 이게 될 거고, 저는 이제 이 서비스 상품을 올려놓는 곳이 바로 홈페이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서비스 상품이 있고 홈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은 진짜로 이 서비스랑 홈페이지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느끼는데 절대 아니에요. 홈페이지는 구매 전환율을 극도로 높일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팬이 되어줄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품,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획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서비스 상품을 준비해 놓고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 건지도 다 기획을 해 놓고서는 이 사람을 먼저 모으는 일을 가장 먼저 실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획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 그러면은 이 구조를 병행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서비스 상품을 준비해 놓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 유입,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를 같이 하는 것이죠. 저는 홈페이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서비스랑 이 홈페이지는 먼저 갖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저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 서비스를 노출시킬 페이지겠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한 것이 플랫폼에 제 서비스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크몽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이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플랫폼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쌓기 좋죠. 내가 아무리 서비스를 많이 연구했고 상품을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후기가 없고 사람들이 이용한 사례가 없으면 당연히 고객들의 신뢰도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내 서비스를 팔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플랫폼에만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 플랫폼은 혼자 동떨어져 있죠. 이 플랫폼이 영원하다는 보장이 당연히 없잖아요. 그리고 이 플랫폼은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서비스를 올려놔도 내 브랜드를 갖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는 좋은 공간이지만 결국엔 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차 내 영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이 구조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플랫폼에 먼저 제 서비스랑 상품을 등록해서 포트폴리오를 쌓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거는 바로 광고였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 홈페이지 만드는 능력이 있고 이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스타에 광고를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카피라이팅이라든지 팔리는 홈페이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조금 잘 담아놓았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그래도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자연주의, 이 SNS의 힘을 알게 되면서 이 광고는 점점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것은 SEO였어요. SEO는 뭐냐면은 네이버나 구글에 내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가장 상위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SEO는 처음에 꽤나 사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상위 노출을 하면은 잘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어떤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키냐에 따라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키워드의 검색량이 5,000이에요. 그러면 이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광고보다도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이죠. 그리고 보통은 상위 노출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가니까 검색량에 적어도 한 70% 이상은 먹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 SEO를 하는 방법은 수동으로 하려면 꽤나 복잡합니다. 뭐 구글 기준으로 뭐 홈페이지 SEO라고 해가지고 키워드가 내 홈페이지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뭐 백링크라고 해가지고 나와 관련된 내용의 사이트들이 나를 얼마나 언급하고 있느냐, 이런 기준에 따라 내 홈페이지에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면은 내가 이런 키워드를 활용해서 내 홈페이지에 많이 넣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전략적으로 검색량이 좀 적은 키워드를 활용해서 홈페이지에 칼럼을 적는다거나 영상을 올려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SEO를 활용할 수 있겠죠. 한번 상위 노출되면은 내려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SEO는 사람들을 모으는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일부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칼럼을 써놔가지고 유입 효과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연주의. 이 SNS는 저도 최근에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이고 인스타그램, 요즘에는 뭐 스레드, 틱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SNS는 요즘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진짜로 필수 무기인 게 내 팬을 만들기 너무나도 좋은 수단입니다. 내가 좀 전문적인 콘텐츠, 기술이 있는 콘텐츠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SNS에 올려놓은 콘텐츠의 질로 그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업의 본질이 될 수 있고, 퍼스널 브랜딩으로 하는 경우에도 결국 콘텐츠의 질로 내 팬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들은 사업에서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퍼스널 브랜딩,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능력을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내 팬들이 많기 때문이죠. 똑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얼마나 내 팬들과 유대감을 잘 쌓아왔느냐, 그거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나뉘기도 합니다. 이 SNS는 내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광고 수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 SNS를 통해서 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링크를 연결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 랜딩 페이지, 요즘에 인스타 보면은 무료로 전자책 나눠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이거는 다 사람들이 내 팬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특히 홈페이지 같은 고관여 제품은 이 랜딩 페이지를 정말로 잘 만들어 놓지 않는 한 사람들이 딱 랜딩 페이지만 접속해가지고 홈페이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는 없습니다. 그만큼 고관여 제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나 SNS에 내 홈페이지를 바로 연결해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료로 내 강의를 푼다거나 전자책을 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고 점점 신뢰를 쌓아가면서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는 것입니다. 방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고관여 제품이라서 사람들한테 바로 구매를 하게 만들기 어렵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홈페이지 업자의 실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SNS에서 한 사람 10,000명 정도가 내 랜딩 페이지에 접속했고, 이 랜딩 페이지에서 내 홈페이지로 점점 옮겨가는 사람이 적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랜딩 페이지,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는다면 10,000명에서 상품을 10명 구매하던 게 10,000명에서 100명 구매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첫 번째로 카피라이팅, 두 번째로 고객 심리를 반영한 홈페이지 구성, 세 번째로 UX, UI를 통해서 이 구매 전환율을 극도로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홈페이지는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구매 전환율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홈페이지 업자의 실력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고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홈페이지로 돈 벌 수 있는 구조, 사업으로 제대로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알려드렸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홈페이지 제작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